KF-21 국산 엔진 개발 시작 교체. 미국, 잠깐만 한국 언제 개발했어? 해리스 트럼프 TV 토론 다시 하자 도발. 정부가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하면서 향후 제작과 양산을 담당할 국내 민간업체의 개발 역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항공 엔진 개발에 출사표를 던졌다. 한화에어로는 누적 1만여 대의 엔진 생산 경력을,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들 업체는 보유한 역량을 앞세워 항공 엔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위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나선다. LV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VF 이상은 제트기급으로 분류된다. 군과 업계는 항공 엔진을 국산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피력해왔다. 수입 엔진을 탑재한 항공기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향후 수출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 양산에 돌입하는 KF-21에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에서 400K 엔진 2기가 탑재된다. 한화에어로가 지휘와 제휴해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하는데 설계와 관련한 원천 기술은 지휘에 있고 한화에어로는 조립과 생산만 한다. 한화에어로는 오랜 엔진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엔진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5년간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을 1만 대 넘게 생산했다. 최근에도 공군의 주력기 엔진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이 과정에서 엔진 설계 및 해석, 소재 및 제조, 시험 및 인증 등 항공 엔진 전반에 걸친 기술과 시스템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 장치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 생산했다. 또 엔진 약 5700대를 유지 보수 정비한 경험도 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진 설계부터 소재 및 제조, 사후 관리까지의 통합 역량을 갖췄다. 한화에어로는 외국 업체와의 공동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1만 5000LBF급 항공 엔진 개발에 10년이 넘게 걸릴 전망이나 해외 엔진 전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공동 개발의 경우 한화에어로 측이 파트너사보다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가스터빈 분야의 강자인 두산에너빌리티도 항공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며 항공 엔진 제작을 공식화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3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해 2019년에 세계 5번째로 개발을 완료한 경험이 있다. 발전용과 항공용 가스터빈은 모두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 작동 원리와 구조가 유사해 터빈 기술을 활용해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 사업장의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제작, 시험 설비 인프라,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온 부품 가공, 코팅, 열처리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엔진 코어부의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작, 생산, 가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1만 LVF급 고고도 무인기용 엔진 개발 사업을 수주한 뒤 세부과제를 수행 중이다. 4.5세대 전투기인 KF-21 이 개량을 통해 목표로 삼는 6세대 전투기는 1대의 유인기와 다수의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인기 기체와 엔진을 모두 국내 기술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총 3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장 난도가 높고 핵심 기술로 꼽히는 엔진 레이아웃 설계와 구성품 해석,
터빈 베인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 후 가공 등 2개 과제를 담당했다. 2027년까지 기본 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화에어로와 별도로 15000LBF급 엔진 개발의 개념 설계 용역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상원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센터장은 10000LBF급 엔진 개발을 통해 무인기 엔진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향후 사업을 유인기용 엔진 제작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 김인찬 창끝전투학회 연구원 대대급 이하 부대도 대드론 전투 능력 갖춰야. 창끝전투학회는 지난 4일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실시된 KADX 2024에서 제4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의 주제는 소부대 대드론 전투로 3에서 4년 내 근미래에 할 수 있는 대안이 중심이다. KADX에 참석한 다수의 기업의 개발자 언론인 군인 군사학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에 없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기조 강연을 담당한 김인찬 창끝전투학회 연구원은 대드론 전투는 4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전자전 등으로 적이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대대급 이하 부대가 대드론 전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기에 대대급 이하 부대도 대드론 전투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국가급 전략적인 대드론 전투는 기존의 방공체계에 더해 대부분의 국민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했다. 에포라는 주민신고망 앱을 사용해 적 드론 공격을 신고받아 해당 지점을 연결해 적의 공격 방향과 종료 등에 대한 정보를 더 구체화할 수 있다. 비라즈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음향 센서로 주변의 소리를 분석한 다음 방공부대로 전송하는 체계도 갖췄다. 이 앱을 통해 올해 1월에는 러시아의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를 격추한 바 있다. 또한 상용 트럭에 대공기관총이나 맨패드 등을 탑재한 후 앞에 앱으로 신고된 드론이나 항공기의 접근 경로상에 사전 배치 후 방공작전을 수행했다. 작년 10월 하마스는 50만 원 이하의 FPV 자폭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개소당 4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인 아이언호를 무력화시켰다. 하마스는 북한과도 교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하마스의 전술은 북한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GP와 GOP에 설치된 각종 과학 경계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드론 대 드론 전투 능력은 현재 러시아군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북한군은 총창모부 예하의 전략로켓군을 전략군으로 개편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적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대급 이하 소부대의 드론 및 대드론 전투체계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무기체계만 보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용 병력을 교육하고 이들이 장기간 근무하며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드론 대 드론 전투체계를 효율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술훈련 방법도 신속히 개발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창끝전투학회 관계자는 지금처럼 병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 인력에 대한 인사제도가 함께 보완되지 않는다면 드론 대드론 체계를 보급하는 것에서 끝남에 따라 값비싼 쇳덩이를 보급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다. 콜로키움에서 대드론 전투에 관해 대대급 이하 지휘관 관점은 이승현 특수전사령부 소령이 중대급 이하 지휘관 관점은 아미 타이거 시범대대에서 운용 경험이 많은 곽태진 중사가 소대급 이하 전투원 관점은 허천 창끝전투학회 연구원 허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소부대 대드론 전투 실전 사례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페트로 야센코 소령이 발표했다. 이들은 대대급 이하에서는 적 드론의 관측, 타격에서 회피하기 위해 위장 능력과 접근하는 적 드론을 원거리에서 탐지 식별 추적하고 접근하는 적 드론에 대한 경보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처럼 추적하고 경보가 전파된 적 드론을 전자기파나 물리적으로 타격해 격추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